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4501번 퇴사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백준이는 퇴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부터 n 플러스 1일째 되는 날 퇴사를 하기 위해서 남은 n일 동안 최대한 많은 상담을 하려고 한다. 퇴사일은 n 플러스 1일째가 퇴사이고 남은 n일 동안 일을 할 거예요. 백준이는 비서에게 최대한 많은 상담을 잡으라고 부탁을 했고, 비서는 하루에 하나씩 서로 다른 사람의 일정을 잡았다. 근데 각각의 상담은 상담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기간 TI와 상담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PI로 이루어져 있고, N7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담 일정표를 보자. 그래서 1일부터 쭉 7일까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거는 근무일이고 실제로 퇴사하는 것은 8일째가 요때가 퇴사일이죠. 1일에 잡혀있는 상담은 총 3일이 걸리며 상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원. 5일에 잡혀있는 상담은 총 이틀 걸리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원.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1일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 있는 날짜를 보니까 뭐 3일, 5일 막 이러죠. 네. 모든 상담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상담을 하게 되면 1일짜리는 3일 걸리는 거잖아요. 이 3일에 있는 상담을 할 수 없다. 자, 1일에 만약에 상담을 시작하면 여기 하루, 이틀, 3일 걸려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요 2일과 3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4일째부터 다른 상담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일에 있는 상담을 하게 되면 3, 4, 5, 6은 잡혀있는 상담을 할 수 없다. 2일은 5일짜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여기까지는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상담을 할 수 없다. 또 N 플러스 1일째는 회사에 없기 때문에 이날은 근무를 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6일과 7일에는 상담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기 7일에서 상담을 하려면 이틀을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루, 이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일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퇴사 전에 할 수 있는 상담의 최대 이익은 1, 4, 5일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전체 정 상담 금액은 45원이다. 상담을 적절히 했을 때 백준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날에 상담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 저렇게 상담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상담을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한다면 이제 날짜가 있습니다.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이렇게 날짜가 있다고 할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날짜에 상담을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날짜에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상담에 소요되는 날짜 동안은 다른 상담은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담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다 선택을 해가면서 결정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일째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3일 걸린다 그랬거든요. 3일 걸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디까지는 다른 상담을 못해요. 1, 2, 3 여기까지는 끝이에요. 그죠? 못하는 거죠. 만약 1일에 상담을 했으면 사실상 2일에는 원래 어떤 가지가 있어요. 2일에는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상담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뒤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다시 2일째 상담을 하지 않았을 때 3일에도 역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상담을 할 건지 상담을 안 할 건지. 하지만 역시 여기도 상담을 할 수는 없죠. 땡이고
자, 다시 4일째는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상담을 안 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4일째 상담을 한다고 했다라고 하면 4일에서의 상담은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니까 그냥 나 혼자 하고 끝나는 거죠. 나 혼자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5일째는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4일째도 안 했다면 5일째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안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제일 처음에 상담을 1일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때요? 2일째 상담을 할 수가 있고 2일째도 역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날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까지는 상담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틀째도 만약에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3일 때는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구나?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며칠과 며칠에 있는 날짜를 골라서 상담을 할 거냐에 대한 거니까 부분집합을 구해서 처리해 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분집합을 여러분이 구할 때는 꼭 신경 써줘야 될 게, 이게 시간 복잡도가 장난이 아니죠. 부분집합을 구하려면 2의 n승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n제한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냐면 n제한이 15까지 돼 있죠. 그래서 2의 15승이에요. 2의 15승이기 때문에 다 해보는 상태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2의 n승에 있는 거를 다 구해볼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날에 선택됐을 때 다음 상담 일정은 어때요? 그 날짜부터 그 상담이 소요되는 시간까지는 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 부분만 신경 써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14501번 퇴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근무 일자 n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n줄에 걸쳐서 소요 일자와 그리고 이익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의 정보를 2차원 배열 데이터에 저장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정보는 1일부터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됐겠죠? 네, 다음으로 선택과 비선택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를 작성할 때는 이 파라미터에다가 문제의 크기 또는 문제를 풀면서 관리할 내용을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의 크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담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1일째부터 해서 쭉 해서 n일째까지 상담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n일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int 타입의 today, 이게 이제 문제의 크기를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럼 그때 상담을 했을 때 그날 얻은 이익이 얼마냐, 이런 거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t 타입의 benefit. 자, 우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상담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먼저 상담을 할 때는 당연히 언제나 상담을 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상담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상담이 내 근무일 이내에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투데이야. 이거 상담이 며칠 걸리지?
네, 이렇게 이제 투데이 데이터에다 물어보면 되겠죠. 이게 며칠 이내면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며칠까지라면 n일까지일까요? n 플러스 1일까지여야 되죠. 왜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늘 7일이었어요. 그리고 상담 소요 시간이 1일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7 플러스 1 하면 8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상담을 한다. 그래서 파워셋을 부르면서 이제 날짜로는 요 녀석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다음 제기는 요 날짜에 시작하겠죠. 그리고 다음 제기를 돌기 전에 이익은 원래 있던 이익에다가 오늘 상담을 해서 얻는 이익. 네, 여기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깐통하죠. 그냥 파워셋. 내일로 가봐야 되겠죠. 내일 플러스 1 그리고 상담을 안 했으니까 이익은 그대로. 이게 상담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기 조건이라면 기조 조건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상담을 언제까지만 하는 거죠? n일까지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데이를 봤더니 이게 n 플러스 1일이 돼버렸어요. 이날은 상담을 하진 않죠. 그렇죠? 이날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기본적인 제기는 다 동작을 할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이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언제 결정될까요? 모든 우리 근무일이 다 끝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최대값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이 됐을 때의 베니핏이 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했던 상담이 아주 고부가가치의 상담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상담할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하면 맨 처음에 상담한 금액이 더 큰 거죠. 1일부터 있는데, 네, 4일 있다고 생각해 보죠. 1일 상담을 했는데, 여기서 상담이 이틀 걸렸대요. 이렇게 3일 소요됐어요. 1, 2, 3. 그리고 이게 이익이 100원이었어요. 아직은 상담이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3일에 상담을 시작해서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10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상담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수익의 경우 수는 그냥 얘가 100원이 되면은 다른 상담을 할 수가 없죠. 끝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렇지만 이 100원에 대한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모든 상담 일정이 종료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1번 상담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상담이었다면 2번 상담만 그냥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10원이죠. 그렇죠? 얘가 끝나면 상담 일정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우리 최대값은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최대값이 그때그때 갱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기저 조건이 끝나는 상황에서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매번 제기가 돌 때마다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ax,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최대값과 새롭게 들어온 benefit,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메서드가 준비가 됐고 호출을 해보면, 자, 1일째는 영원의 비용으로 갈 거고요. 다 끝나면 max를 출력해 주세요. 데이터를 안 만들었었네요. 데이터는 new int의 배열배열인데
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1일부터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로 해주고, 그리고 네, 쌍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두 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제 평상시는 풀이를 마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 15486번 퇴사 2라는 문제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내용들은 동일하고요.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죠. 네, n의 범위가 1부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150만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녀석이 부분집합 성격이어서 2의 n승계였거든요. 근데 2의 150만 승? 네, 요걸 계산해 볼 용자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n제한만 봐도 완탐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완탐이 안 된다. 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일단 완탐이 좋습니다. 프로블럼 솔빙을 할 때는. 근데 완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 문제는 DP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DP적인 접근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DP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되죠. 먼저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 먼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 큰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n-1일째 최대값 네, n-1일째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과 n일일 때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동일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Optimal Substructure. 자, 이전에 사용한 값들이 여기저기서 재사용되느냐. 자, 이 경우는 어떤 날짜에서 사용됐던 최대값이 네, 어떤 날짜에서의 최대값과 그리고 그 값에다가 또 다른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좀 그 값들이 계속 조합이 되면서 값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일부터 3일까지의 상담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 최대값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값하고 이런 4일에서 5일까지의 상담 또는 5일에서 6일까지의 상담 요렇게도 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값이 여기저기서 재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DP를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DP를 위해서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죠. DP를 할 때는 이 배열에다가 저장할 값의 성격을 여러분이 잘 정의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각각의 그 날짜까지 상담을 했을 때 얻는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i번째 DPI를 i번째 일까지 상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배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가 7일까지 위에 예제에서는 7일이었잖아요. 그러면 1일, 2일 상담했을 때 3일, 4일, 5일, 6일, 7일 여기까지만 배열을 만들면 될까요? 네, 실제로 이 i번째 일까지 상담했을 때 얻는 최대 이익은 사실은 언제 발생할까요? i 플러스 1일째 발생하겠죠.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문제 풀 때. 우리가 7일째에 1일짜리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담의 결과로 얻는 최대값은 몇 일째 나오는 거예요? 8일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배열을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이 DP 테이블을 채워보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1일째가 됐어요. 1일째는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1일째 얻은 비용은 수익은 없죠. 0이죠. 그런데 1일째는 며칠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수익이 12원이었어요. 그래서 1, 2, 3일까지 상담을 하고 4일째 되는 날 1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2일째는 당연히 얻는 수익이 없네요. 2일도 얻는 수익이 없고, 그리고 2일에는 5일짜리의 상담을 해요. 그래서 1, 2, 3, 4, 5일간에 걸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7일째에 20이라는 이익이 생길 수 있죠. 3일째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근데 3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짜리 상담이거든요. 하루짜리 상담이니까 하루가 걸려서 4일에 10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일에는 최대 이익이 얼마일까요? 10 플러스 10 해서 20인가요? 아니죠. 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담을 해서 얻은 거고, 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상담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최대값. 맥스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 금액을 정산을 할 때는 그때까지 얻은 것에 대한 맥스를 써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4일까지의 최대값은 10인 거죠. 그리고 4일이 되면 또 하루짜리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일이 되면 5일째가 되면 이제 여기에 10이 될 거, 플러스 20에서 30이 됐을 겁니다. 5일은 최대가 그래서 30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일까지의 상담 결과가 30이 됐고, 5일째는 상담을 하면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5일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담을 하면 1, 2 해서 이틀이 걸리는데, 이때는 원래 있던 20이라는 값과 30 플러스 5일째 상담 비용이 15니까 얼마예요? 45가 나오고, 둘 중에 누굴 이야기하기로 했죠? 우리 최대값을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7일째는 45라는 비용이 최대값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또 6일 때는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자, 6일째는 뭐를 못하죠? 6일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녀석은 4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뒤로는 상담을 못해요. 그럼 6일째는 최대 수익이 0원인가요? 그렇진 않죠. 아까 5일까지 우리 얼마 벌었어요? 5일까지 30원 벌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30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날에 상담을 시작할 때는 기존에 있는 날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존에 있는 값이 그대로 오면 되나요? 또 7일 때 어때요? 7일일 때. 7일일 때도 상담을 못하죠. 7일일 때도 2일짜리 상담이 필요하니까 상담을 못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날에 앞에 있던 상담, 앞에 있던 최대값 30이 그대로 내려와서 덮었으면 되나요? 아니죠. 30하고 또 누구랑 싸워야 돼요? 45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거를 단순하게 반영해서 쉬프트 시키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과 앞에서 넘어온 값을 비교해서 또 맥스를 구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화식 쪽에서 이제 두 개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DP에 어떤 날을 채울 때는 원래 거기가 가지고 있던
값과 그리고 현재 날짜에다가 베네핏 구한 것을 맥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 여기는 어때요? 다음 날을 세팅하는 거죠. dp에 n 플러스 1일자. n 플러스 1일은 dp에 n 플러스 1일이 가지고 있던 값과 어제 있던 값 dp에 오늘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오늘 값에 맥스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점화식을 구성했으면 이걸 이용해서 코드로 바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퇴사 2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원래 파워셋을 구했던 부분만 dp로 바꿔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근데 이 배열의 크기를 얼마로 해주기로 했죠? n 플러스 1이 아니죠. n 플러스 1 하면은 7까지 저장하는 거잖아요. n 플러스 2 해서 8일까지. 자, n일째 하루짜리 일을 하면 n일째 하루짜리 일을 하면은 n 플러스 1일째가 실제로는 최대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n 플러스 2까지 배열의 크기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 돌면서 또 자, 오늘 작업의 결과. 자, 다음 날은 오늘 플러스 데이터에 n의 0번. 이게 이제 다음 날이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next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n 플러스 1일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때의 next 날짜의 최대값은 오늘까지 최대값에다가 오늘 일한 이득이죠. 데이터에 n의 1. 네,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값. 다른 상담을 통해서도 그 값이 갱신됐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최대값을 쓰면 되겠고, 요것만 하면 또 안 된다 그랬죠? 네. 네, 기본빵으로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내일 이제 정산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dp에 n 플러스 1은 s.max에서 역시 dp의 n과 dp의 n 플러스 1 두 값 중에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최대값만 쭉 가져오고 있으니까 맥스 값은 dp 배열의 맨 마지막 요소가 되겠죠. 이제 출력해 보면 45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녀석도 제출을 해보면 네, 이 정도의 성능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인데 뭐에 따라서 이 n 제한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사 1번 같은 경우에는 n 제한이 겨우 1부터 15까지였어요. 그래서 완탐을 하든 뭐를 하든 네, 충분히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n 제한이 맘먹고 1부터 네, 150만이었죠. 완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풀이 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준 14501번과 15486번 퇴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